데일리베스트 2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일 범정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문재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가 발표 시각을 불과 30분여 남겨 돌연 연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 브리핑은 방통위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동참한 합동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사법당국까지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이처럼 유관기관을 총동원한 합동 브리핑을 이 총리가 연기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는 각 부처 보고 내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담당 부처들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핑 일정을 전후로 야권에서는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상통일을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 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는 박태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뉴스가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회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말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재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보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 의원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정부는 허위 조작이라 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이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좌파 계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신 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작전을 했다. 그때와 뭐가 다르냐며 과잉 규제 우려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못 내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의원은 이청유에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전해달라고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느냐, 천안함 침몰은 북한 수행이 아니냐라며 과거 사례를 들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 정부가 조사했느냐,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면 과거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역시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는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면 되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게 민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비판이 계속되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 강력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명백하게 허위이면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어느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이며 어느 정도 선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인지 명확히 구분조차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언론 조치 등을 주문했었습니다. 자,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종합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낙연 총리에게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 이 총리는 지난 7월 19일 케냐의 나이로비 빌라 로사 캠핑스키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만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 아닌가라고 북한 김정은을 극존칭까지 동원해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이라고 기정사실인 듯 전제한 뒤 이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났듯 북한 정권의 대규모 주민동원 형태가 여전하고 이달 들어 유엔은 북한 주민 40%가 여전히 영양실조라는 분석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은 자신의 전용차를 벤츠에서 롤스로이스로 바꾸는 등 사치행위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정은에게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니 이거야말로 팩트가 결여된 가짜 뉴스, 가짜 발언이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공기를 통한 전염, 5년 내 사망 등 각종 괴담으로 얼룩졌던 소위 광우병으로 불리는 광우병 선동에 편승하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당시 민주통합당의 집회 현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총리는 이보다 4년 전인 2008년 노무현 정부가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의혹 제기로 맞서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및 유통 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내법을 통해 광우병 검사를 거친 30개월 미만소의 살코기만 수입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2008년 4월 말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조공으로 바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 일원으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지닌 이낙연 총리가 오늘날 권력의 중심인 총리의 직함을 달고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며 관련 부처를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이 그저 애처롭기만 합니다. 오히려 이 정부가 가짜뉴스 운운하며 이슈화를 시켜줘서 오히려 유튜브 내 우파 채널들을 홍보해줘서 정부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튜브 우파 채널들은 오히려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